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줄거리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의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커징턴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17살이 된 남자친구인데 주변에는 개성 넘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인 뚱보, 아허,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기를 하는 시보춘, 그리고 사타구니를 자주 긁어대는 랴오 잉홍, 또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차오 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도 굉장히 특색이 있는데 아버지를 닮아서 집에서는 올누드 차림으로 항상 다니곤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과 주인공은 같은 반 학생 반장인 여학생 션자이를 좋아합니다. 주인공 커징턴은 처음에 션자이에게 관심이 없다가 교과서를 빌려주는 일을 계기로 션자이를 좋아하게 되고, 둘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서로 머리 스타일을 바꾸는 일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커징턴과 션자이는 서로 다른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서로의 마음과는 달리 어긋나게 되는 전개가 이어지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들의 학창시절 추억 같은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서 몇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가장 처음 충격받는 에피소드가 총질하는 에피소드죠. 그 영화가 이 정도까지 얘기할 줄은 몰랐어. 그리고 이 정도까지를 이렇게 재미나게 표현하면서 얘기할 줄은 몰랐어. 그걸 학교에서 이렇게 달달한 로맨스 같은 영화에서 얘기하는 줄은 몰랐네. 우리의 학창 시절이라 참.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가 그거죠. 그냥 수업 시간에 여자 선생님 있는데 여자 선생님 보면서 자위를 하는데 그게 한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두 학생이 하는 건데 경쟁한 거지. 네, 그 장면은 되게 코믹하게 풀어냈는데 우리 같았으면은 저희 셋 다 참고사항 쪽으로 이제 네. 고3 때는 뭐 어차피 우린 다 남학교였으니까 그쵸.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 그런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예일 중학교로 나왔었는데 신예일 중학교엔 야구부가 있어요. 아하. 네, 야구부가 있는데 그때 중3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윤진섭 선생님을 아직도 신예 중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수업을 어느 날 하시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자면 막 영어 이제 교과서 읽다 보면은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돌면서 가고 있는데 여기 야구부에 2명이 자꾸 뭐라고 속닥속닥거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자식들이 감히 영어 시간이 4시간에 장난치고 있나. 그래서 애들 뭐하나 살살 다가갔는데 책상 밑에서 뭔가 자꾸 한대는 거야. 둘이서 뭐하나 해서 뒤에서 빼꼼 딱 봤더니 크기 대결을 벌이고 있는 거야. 총질을 한 건 아니고 서로 꺼내갖고 내게 더 크다고. 너는 안 커졌을 때는 나보다 작은데 내가 평소엔 작지만 너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다투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고 걔네들 근처로 가지도 않았다고 뭐 이런 얘기를 나한테 에피소드를 들려줬는데 충격까지 하고 그런 거. 몇 명 나도 생각나는 인물들은 좀 있기는 있다. 아니, 나는 중학교 때 본 적은 있어, 그런 사례를. 아, 본 적이 있어요? 예,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에서 내가 보면서도 좀 웃겼던 거는 이 영화에서는 그냥 코믹하게 묘사하잖아. 그냥 해프닝처럼 넘어가고.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그렇게 끝날 일이 절대 아니거든. 그치. 근데 나는 그 중학교 때 그 사례 딱 한 번 봤는데 여선생님이 보고 난리가 났지. 그래서 뭐 부모님 소환하고 완전 학교가 뒤집어졌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짓을 하다가 여선생님한테 걸렸어? 한 명. 중디? 중디.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그리고 또 뭐 하나 에피소드를 또 얘기를 하자면은 중3인가 중2 때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신일중학교에서. 버스를 타잖아. 대형 버스를 타잖아. 근데 또 이번에도 야구부야. 이 친구가 어디 2군인가 갔어. 프로야구팀. 내가 아는 친구야. 굉장히 좀 재밌는 친구야. 근데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타서 이동을 하는데 얘가 맨 뒤에 앉았어. 원래 버스 맨 뒤에 이제 일진들이 타잖아. 노는 애들이. 그래서 얘가 맨 뒤에 탔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갑자기 다리를 의자 오른쪽에 오른다리 걸쳐놓고 왼쪽 다리를 왼다리에 의자에 딱 걸쳐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누워지는 상태가 되고 엉덩이가 앞을 향하게 되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얘가 닭방귀 이러면서 빵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진짜 방귀 소리가 빵 이래.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야. 그러더니 닭방귀 빵 이러자마자 맨 앞에 있던 여자 선생님이 으악 무슨 냄새야 이러는 거야. 얘가 지금 프로야구팀 2군에 있어. 내가 알기로. 하여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누군지 저도 대충 알겠지. 키 큰 녀석이었어. 근데
참 언급하기는 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얘기해도 웃으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철없으니까 그렇게 놀았던 시절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익명으로 뭐 고등학교 때도 이제 몇 명 있죠. 고등학교 때도 뭐 있었어? 아니 사건 말고 그냥 사건은. 우리 고3 때도 뭐 캐릭터들 몇 명 있잖아. 벽을 타지 않나. 어떤 애는 막 입을 가리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 두바이 검사했다고 머리 막 자른다고 심하게 했더니 벽에다가 라카칠로 누구누구 개새끼 막 이렇게 써놨잖아. 그치. 혁명적이었죠. 우리 때는 참 혁명적이었어요. 아주 재밌었지.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이게 처음 본 사람들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 남녀공학인데 그것도 여자 선생님을 보면서 저러는 거는 사실 공학에선 거의 있기 힘든 일이지. 쓰레기잖아. 완전 변태로 낙인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얘네는 소년원 가야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재밌게 풀어놨다는 거지. 만화적으로. 영화를 또 중간중간에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또 대학교 때 야동 보면서 자위하는 그 씬을 완전 전쟁터에서 총질하는 듯한 그런 그치. 느낌으로 이제 묘사를 하잖아. 굉장히 과장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과장돼 있는 것도 그냥 과장된 게 아니라 만화적으로, 애니메이션적으로 표현을 했다는 건데 나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시절 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우리가 저지르는 장난들이 엄청나게 심각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장난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때 그런 생각이 있나? 그냥 재밌고 즐거운 거지. 저질러고 보자. 그걸 판타지의 세계에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땐 얘네들이 진짜 미친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행동을 해도 얘네들의 시선이 이 정도니까 그때 그런 개념을 갖고 사는 애들이니까 이런 표현을 했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지. 이 친구들이 뭐 이렇게 경찰서로 끌려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잘 인지를 못할 정도로 순수하다는 거지. 사리분별 안 하는 거지. 사리분별 안 되고 순수하다는 거지. 근데 그 순수하다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제목이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잖아. 우리가.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소녀가 아니라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무언가를 좋아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자는 뜻에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면은 이게 그렇게 결코 과장된 연출이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과장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겪었었던 일을 갖다가 나는 대변을 해줬던 거라고 생각을 해. 조금 가벼운 거를 넘어서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런 것도 있었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대상을 한 명 삼은 게 션자이라는 인물이잖아. 그쵸. 그 인물하고 같이 그 동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갔었는데 이런 추억들이 있었고 뭐 그런 거를 갖다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거는 다 충분히 이야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풀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그 사실 이 영화에서 사용하는 인물의 구도나 서사 진행이나 이런 거는 사실 빈약하거든. 그쵸. 별 의미가 없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비슷한 경험을 대부분 해봤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동양화처럼 여백으로만 있는 그런 미진한 묘사들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연스럽게 수용이 되거든. 근데 이거를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 추억팔이 느낌이라서. 그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억과 공통 경험에 의지하는 거잖아. 의존하는 거고. 영화가 뭔가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점에서 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해. 그거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잘 이용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 게 역이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뭐라지? 이거는 일단 대만 영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또 칭찬할 만한 점인 것 같기도 해요. 오히려 말하자면 동아시아의 일반 경험을 다루는 거지. 동아시아 학교들과 학생들과 고등학교, 중학교 이때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더 쉽겠지.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가 사실 그 로맨스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학원 청춘 멜로로서의 영화들이 뭐가 있었을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은 나도 이런 쪽 영화를 싫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봤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따지면은 최근에 나왔던 스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물. 이거는 청춘 로맨스까지는 아니고 청춘물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청춘 코믹물이라고 봐야죠. 청춘 코믹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병헌 감독이 만들었고 김우빈이 나오고 뭐 준호, 강하늘이 나오는데
대놓고 그냥 성장물이죠. 네, 그렇죠. 거기에 사랑을 하긴 합니다. 김우빈도 사랑을 하고, 뭐 준호도 대학생 그 선배랑도 사랑을 하고, 강하늘도 친구의 여동생이랑 사랑을 하고, 뭐 이런 사랑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사랑은 도구에 그렇죠, 지나지 않는. 도구. 그러니까 현재 사랑 이야기랑 나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 그냥 딱 보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 너 나랑 뭐 하자. 너 나랑 뭐 하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사랑을 쟁취하고. 진행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냥 도구적으로밖에 쓰이지는 않고 나머지 그냥 외적인 걸로 갖다가 좀 코믹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더 컸죠.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고귀하고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영화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랑을 빼놓고서는 다 유치해. 그러니까 이거랑 굉장히 반대되는 거지.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에서는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유치한 거다라고도 얘기하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나름 진지하게 사뭇 다가가는데 영화 스몰에서는 사랑은 굉장히 진지한데 나머지에 대해서 유치하게 끌고 가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영화 제목이 너무 기니까 이제 그 시절로 합시다. 그 시절로 합시다. 네. 또 한국 영화에서는 건축학개론이랑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건축학개론에서는 탑스타한테 기대는 영화이기도 하고 또 음악이나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추억 같은 거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진짜 인생의 거의 전부? 대부분? 첫사랑.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후반에서도 이제 첫사랑이랑 만남으로써 현재 상황이랑은 전혀 상관없이 첫사랑을 다시 잡는 그러니까 사랑 이꼬르 인생 약간 이런 뉘앙스로 다가가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랑 가장 어울리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비슷한 영화가 품행제로가 가장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절 이 영화도 옛날 얘기잖아. 90년대, 80년대. 그리고 품행제로도 시대가 굉장히 옛날 영화였고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되지? 사랑을 이야기할 때 주인공이 그 사랑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능동적으로 나가서고 그거에 대해서 막 싸움도 하고 그거에 놓치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약간 결말은 애매모호하게 이런 식으로 끝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 시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랑을 못하게 되는 거를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그런 식으로 결말을 짓지만 품행제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씁쓸하게 끝나는 약간 그런 맛이 있어가지고 미련과 집착. 네, 가장 비슷하지만 또 결말이 가장 다른? 던져주는 메시지가 가장 다른? 다른 거를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학원물로 얘기를 하자면은 사랑을 이야기는 하지만 거의 코믹 쪽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쵸? 뭐 동갑내기 가해하기라든지 나는 그러니까 이 감독이 소설가였으면서 감독으로 됐다고 했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기현이가 소설가로 있다가 인터넷 소설가로 있다가 감독이 된 격이겠구나. 동갑내기 가해하기나 그놈은 멋있었다라든가 늑대유혹. 늑대의 유혹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다 보면은 학창시절 로맨스긴 한데 그 로맨스보다도 특정 배우한테 더 치중이 된다거나 난 그랬었던 부분이 더 큰 것 같아. 뭐 몽정기 같은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사랑이 아닌 좀 재밌는 거 누구 하나 특정 대상이 없고 그냥 좀 중구난방으로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도 사담으로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학원 청춘 로맨스물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코믹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야기는 항상 사랑에 실패하고 항상 그것 때문에 뭐 좌절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실패한 거에 대해서 뭐 성장한다든지 그게 굉장히 가볍게 다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면 학원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나라 학원 청춘 로맨스를 보면은 더더욱 그랬었던 것 같아서 이번에 많이 언급은 못하겠지만 블라인드로 한 개 보고 온 게 있는데 그것도 내년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 개봉을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류의 영화가 한 편 나와요. 제목은 얘기를 해줄 수가 없고 거기에 나오는 주연 배우들이 익히 알고 있는 뭐 김소연이라든가 엑소의 디오 하여튼간에 그렇게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이거랑 좀 비스무리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보는 맛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엑소가 나왔으니 언급은 하지 않는 더 이상은 저는 더 이상은 언급하지 않아요. 저는 난 그분들한테 까이고 싶지는 않아서 엑소 나왔으니까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기본은 10만 정도 깔릴 거 막 그런 것도 있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학원 청춘 로맨스를 다루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벼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아니면은 굉장히 막 비련의 주인공, 비련의 남주인공이 돼서
되게 막 애타는 그 시절에 이루지 못한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왜 갈 수밖에 없느냐 이게 나는 안타깝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너 볼 거냐? 그렇게 갔을 때 뭘 봐? 그러니까 진짜 잘 만들어진 거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좀 더 어설퍼질 것 같거든. 나 이번에 박보영 났던 불타는 청춘? 그것도 극장에서 봤는데 뭘? 불타는 청춘. 스물 나 이것도 극장에서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코믹적인 거 말고 좀 진중하게 해가지고 가는 것들 있잖아. 만약에 그런 구성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너는 가서 볼 의향이 있냐 그거지. 영화에 재밌으면 나는 뭐든 다 보지. 그러니까 진지하게만 풀어낸다는 게 아니라 코믹적인 요소도 넣었는데 그거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장치가 단순하게 빌어낸 여주인공, 빌어낸 남주인공 아니면은 그냥 사랑은 그냥 가벼운 성장 도구 약간 이런 식으로만 넘어가는 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지. 한국 영화에서 다뤄지는 거였으니까. 그나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 게 말죽거리 잔혹사. 네, 언급을 하려다 말하는데 네. 그 경우에는 물론 사랑이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그것도 동일하게 후일담 정서잖아. 그렇죠. 우리에게 치열한 시기는 예전에 있었고 그것은 지나간 것이고 지금은 그때와는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그 사이에서 느껴지는 정서나 감정이나 주관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회고를 하는 뭐 이런 거잖아. 거기서도 좀 안타까운 게 권성우가 약간 찌질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말 그대로 이성의 사랑으로만 다가가니까 찌질하게 느껴지는 면모가 없지 않은 게 후반에 엔딩 갔을 때도 얘를 잡지를 못해.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 막 엄청난 사연이 있어서인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재수하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걸로만 끝나니까 그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 물론 영화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말죽거리 잔혹사. 그냥 현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한국 영화에서는 왜 이렇게밖에 다루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국 영화에 약간 눈을 돌려봤습니다. 근데 사실 청춘 로맨스라고 하는 게 외국에서는 조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문화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 달라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예를 들면은 얘는 벌써 뭐 졸업 파티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막 이러면은 벌써 문화가 달라. 그래서 몇 가지 이 영화와 비슷한 예를 들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판도라의 상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제목으로 판도라의 상자고 외국어 제목으로는 쓰리섬입니다. 생각하는 쓰리섬 맞아요. 내용을 잠깐 얘기해드리자면은 한 남자 주인공이 대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기숙사를 살게 됩니다. 기숙사 방에 들어갔더니 남자아이가 한 명이 들어와. 그래서 얘랑 같은 룸메이트구나. 근데 여자아이가 한 명이 들어와. 근데 이름이 이게 잘못돼서 남녀 3명이 같이 기숙사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와중에 재밌는 게 남자 주인공이 자기는 잘 몰랐는데 자기가 동성애자인 거야. 그래서 같은 방에 룸메이트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같은 방 룸메이트의 남자는 엄청나게 남봉꾼이야. 여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든 같은 방 룸메이트 여자랑 이렇게 잡으려고 해. 그래서 서로 거부를 하다가 어느 날 서로 셋이 뭉쳐서 쓰리섬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이 돼. 그렇게 해서 굉장히 셋이 막 난잡하게 살아. 그러다가 졸업할 시즌쯤이 되어서 남봉꾼 남자가 갑자기 화장실에서 절규를 하면서 울어. 왜 그러냐고 애들이 2명이 딱 달려가지고 딱 봤더니 화장실 벽에 무슨 뭐 예수님 사진 같은 게 있는데 그 사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 자꾸 그렇게 고추로 휘두르고 다니면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우는 거야. 뭔가 경험을 한 거지 본인이. 그래서 막 그 사건 이후에 10년 후에 얘기하는데 그 사건 이후에 뭐 남봉꾼인 남자애는 뭐 절실한 뭐 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여자애도 자기 삶 잘 찾아서 잘 살아가고 남자애도 그 일을 계기로 굉장히 성장해서 잘 살아갔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야. 내가 왜 이 영화를 언급을 했냐면은 학창시절 그리고 성적인 이야기에 관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근데 몽정기 같은 경우로 예를 들면은 정말 그냥 코믹으로만 넘어가잖아. 웃기는 이야기. 그치? 어떻게든 그 욕망을 재밌게든 해소해서 관객들을 웃기게 하려고. 근데 사실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내가 방금 얘기한 쓰리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 이성을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동성애인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거 참고로 94년도 영화거든. 90년대 영화인데 이미 외국에선 이런 영화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냈다는 게 우리나라에선 접할 수 없는 얘기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소개를 하고 싶었고. 나는 아무리 봐도 이 작품이랑 겹칠 수밖에 없는 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주걸륜이 주인공으로도 나왔고 감독으로도 나왔었던 그런 영화인데 지금의 주걸륜은 반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놈의 피아노 배틀 장면은 그렇게 회자가 돼요. 한 명이 처음에 치면은 그것도 따라 또 치는 뭐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거랑 조금 오버랩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감성적인 거에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시대상의 분위기라고 할지언정 또 누군가 대상이 한 명 있고 좀 라이벌 구도로 가는 거잖아. 아 물론 그 시절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구도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긴 한데 좀 좋아하는 애들이 티격태격하고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맞았었던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뭐 근데 그 티격태격은 사랑 싸움 정도인데. 근데 서양에서 봤을 때는 유치하게 보는 것 같아서 서양 쪽으로 내가 봤을 때는 충격적인 것들이 좀 있어요. 고교생과 아름다운 여인과의 뭐 사랑 뭐 그런 거 그런 게 몇 가지 있기는 한데 좀 미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네, 스케일이 틀려요. 걔네들은 너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근데 헐리우드에서 전형적으로 청춘 로맨스를 다루는 영화의 교과서적인 건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라는 작품이었어요. 그냥 들어봤었던 것 같아요. 예. 히스레저나 조셉 고든 레빗이 나왔었던 건데 이 영화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히스레저가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부르면서 사랑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끝납니다. 뭐 이렇게 막 졸업 연설 같은 걸 하는데 편지 같은 걸 읽다가 너가 이래서 싫어 그런 이유로 9가지 대다가 그렇지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더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뭐 전형적인 헐리우드 약간 그런 거지. 걔네들도 오글거리는 거 할 수 있으면서 근데 웬만한 거면은 직설 화법에 그냥 난 너 좋아 I love you 그러고서는 딱 끝내는 게 좀 많았었던 거를 내가 많이 봐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교과서적으로 다루는 영화는 내가 널 사랑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일본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편인데 일본 영화 중에서도 학원 로맨스에 대해서 되게 섬세하게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꽤 있어서 뭐 하나 앨리스도 그랬었고 그렇죠. 예. 4월 이야기도 내가 굉장히 그렇죠. 좋아하는데 4월 이야기도 그렇고 러브레터도 있었고요. 예. 그 중에 또 하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습니다. 하나 달빛 속삭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도 내용을 얘기하면은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뭐야 이거는 또 뭐야? 이 영화의 부제가 은밀한 사랑의 주문. 난 너의 개가 되고 싶어.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요. 진짜 진행자의 속내를 다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뭔 소리야! 난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한국 로맨스 이러면은 재밌어야 되고 그 시절의 성 얘기는 우스갯소리 뭐 코믹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뭔가 이불로 갖다가 덮는 것 같아 지금. 뭘 이불로 덮는 거야. 이것도 학원물이죠. 왜냐면 중딩 둘이 나오는 거잖아. 이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은 주인공 타쿠야와 사츠키라는 여자 학생이 나오는데 둘이 좋아하는 감정을 압니다. 그래서 사귀어요. 사귀는데 어느 날 사츠키가 몸살을 걸린 거야. 몸살을 걸리니까 이제 남자친구인 타쿠야가 가서 병간호를 해줬네. 이제 잘 헤어지고 집에 와서 학교에 왔는데 어느 날 여자친구인 사츠키가 남자친구인 타쿠야의 사물함을 뒤져봅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는 거야. 녹음기가 있네. 녹음기를 들어봤는데 물이 쫄쫄쫄쫄 흐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오줌 누는 소리를 얘가 녹음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놈인가 싶어서 사물함을 더 뒤져보니까 내 양말, 내 팬티가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뭐 소름 돋잖아 완전. 그치. 그래서 너 완전 변태 새끼 아니냐고 막 욕을 하고 했어. 근데 얘가 막 뭐 저항을 안 해. 미안해 막 이러기만 해 남자애가. 그래서 이게 진짜 미친놈이구나 이러고서 헤어져. 근데 여자애가 뭔가 마음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잘생긴 검도부 남자 선배랑 사겨. 그래서 셋이 여행같이 어느 산속으로 가. 그러더니 지금 남자친구인 그 검도 선배한테 얘기를 해. 그 검도 선배가 엄청 분노해서 이 남자애를 엄청나게 때려. 근데 맞다가 보니까 측은지심이 들었는지 여자애가 또 이걸 말려. 그러더니 둘이 사랑의 방법을 언어를 이해하게 되더니 SM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결말. 뭐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에서. 얼마나 다양하나 이거지. 그 학원 청춘 로맨스를 다루는 데 있어서. 나는 하드코어적인 걸 많이 봤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넌 더 심한 게 있어? 아니 뭐 사랑에 대한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SM 얘기를 했지만 국제영화제 그런 쪽에서 봤었던 작품이긴 한데 자유분방하게 여자가 사랑을 하려고 막 쭉 돌아다녀서 사랑하는 장면을 남자가 다치고 너는 뭐 이 자세가 뭐 어쨌든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이거 학원 로맨스라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뭐 알아서 뭐 정훈이가 잘라주긴 하겠지만 아티스트 봉만데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나 그런 쪽으로 좀 볼 것 같아가지고. 이게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무 하드코어적인 것만 봤나? 막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너 얘기 또 이렇게 빠져. 미안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길게 3국의 예를 들면서 왜 학원 로맨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저는 다양한 학원 로맨스를 접했기 때문에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까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학원 청춘물은 그냥 뭐 사랑 아니면 뭐 섹스 아니면 코믹 약간 이 정도 아니면 뭐 그냥 오그라드는 사랑 고백으로 그냥 해피엔딩 끝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 영화에서 독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자기가 첫사랑을 했고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아 어느 영화에서도 다루듯 그런데 그것을 보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데 그 보내주는 방법이 되게 유치해. 그 신랑한테 가서 키스를 해버려. 그것도 길게. 그리고 그 키스를 하는 동안 본인들이 말한 그 평행 세계 이론에 의해서 본인들이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런 판타지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그들이 사랑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그 마무리가 사실 나는 이런 결말은 거의 못 봤거든. 앞서서도 이렇게 길게 다른 종류의 영화들과 내용을 이야기한 게 나름 저는 청춘 로맨스 조금 봤으면 봤는데 이런 종류의 성숙한 결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결말을 짓는 영화를 많이 못 봤어요. 청춘 로맨스에서.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그 마무리 짓는 방법이 귀감이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저런 방법의 사랑을 보내는 것도 오히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우리나라 청춘 로맨스 중에서 또 안 다뤘었던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클래식이라든가 클래식이 있죠. 아니면은 연애소설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면은 결국에 현재와 과거 때 그런 로맨스라든가 그런 게 결합이 되면서 가는 것도 있기는 있어. 코믹한 부분은 배제하더라도 그냥 진정한 로맨스물로 좀 가려고 하는 시도가 엿보이기는 하거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앞서서 얘기했던 뭐 품행제로라든가 그런 거랑 결부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시절이라고 제목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한정된 그 시절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성장통을 겪었었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보여주고자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소설로도 물론 나왔었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 영화 속 안에 있는 거는 2시간 축약이잖아. 그거 말고도 나는 또 외적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거기에서 잘 나온 것만 쏙쏙 뽑아서 잘 구현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박수 쳐줄 일이지. 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션자이의 상징성과 5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영화에 보면은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도 널 좋아했던 그 시절에 내가 좋다고. 여기서의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커징턴은 이 사람이 순수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바로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집에서 올루드로 다닙니다. 근데 나도 중학교 때는 팬티만 입고 막 다녔거든. 지금은 잘 안 그러긴 하는데 그때는 부끄러운 게 아니지 그냥 뭐 그렇게 다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우리 고등학교 있었을 때도 거의 막 벗고 다니지 않았냐?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하는. 그리고 우리는 남자 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남자 우리는 예외로 치자고 완전 우리는 예외로 치자고. 하여튼 그랬던 시절이라는 거 자체가 이 사람이 순수했던 시절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데 그 순수했을 때의 선택이 이 사람이 진짜로 사랑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커징턴의 사랑이 이성적으로 어떤 여자를 사랑하는 거에 대한 러브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그 무언가, 자기가 희망했던 그 무언가로 난 보이더라고. 그래서 사실 돌이켜보면은 10대 시절에 우리가 되고 싶었던 게 있잖아. 우리가 소망했던 게 있잖아. 우리가 장래에 대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페라 가수였겠지? 그래서 그렇게 수능도 뭐 7번 봤다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굳이 사랑으로 봐야 될까? 이걸 사랑 영화에서만 끝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 영화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거가 굉장히 유치하다고 본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하지만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아. 그렇죠. 마지막에서는 그걸 놓아줄 줄 아는 성장한 모습들도 보여주거든. 그런 걸로 봤을 때 나는 이 영화에서 선자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가장 열망하고 좋아했던 것이 여기서는 이성으로 풀어냈지만 만약에 뭐 야구였으면 야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농구였으면 농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게임이면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20살이 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손에서 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 내 손 바닥에서 다 사라져 버리잖아. 그런 표현을 굉장히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솔직히 꿈보다 해몽일 수 있는데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션자이는
우리의 첫사랑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장 순수했던 시절에 무언가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상처받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세계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는 건가, 그거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스미스한테 그게 약간 공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스타를 보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아,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그치. 여기서 소재로 삼은 정서 자체는 이해 못할 건 아니지. 그래서 그런 걸로 대입하면은 또 그냥 사랑 뭐 유치하게 그냥 한낱 감정일 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대입하면은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자면은 키리시마가 훨씬 낫지. 맞아. 그래서 나도 키리시마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런 의미의 키리시마랑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걸로만 살짝 대입시키면은 키리시마 정도의 연장선에 가져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춘 로맨스를 가면으로 쓴 청춘 성장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아까도 얘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는 거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익숙해요. 어떤 점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그런 학창 시절이나 우리에게 한창 때 희구하던 무언가, 지금은 손에 닿을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으니까 이런 정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런 거겠지. 그러고 보면은 한 가지, 물론 영화는 아니지만 요즘에 응답하라 시리즈들이 나오잖아요. 그치, 응답하라 시리즈지 이거. 그렇지. 확실히 좀 그런 게 우리들한테 좀 맞는 게 있나 봐. 사람들이 보면서 많이 공감이 되고, 맞다, 그 시절 때 저런 게 나왔었지. 요즘에는 88 시리즈로 나오는데, 저 시절 때 주윤발 아저씨가 밀키스 선전에 나왔었지. 막 그러면서 보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치, 뭐 토토가 같은 거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확실히 현자가 아니었었던 게 아까 전에 신조연녀 얘기하면서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사진 보는 장면이 있어. 그 포스터에 왕조연이 있었거든. 맞아. 그거 보면서 확실히 현자는 아니었나 보구나. 그러면서는 좀 한번 넘어갔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그런 안타까움이 확실히 있지. 그러니까 과거에 나의 리즈 시절 때 이루지 못한 꿈들, 그것에 대한 아쉬움. 근데 그거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마지막에 뭐 평행 세계라고 그냥 잠깐 언급하면서 회상처럼 그들이 사랑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게 사랑이 됐건 또는 사랑이 아닌 그 무언가가 됐건 그런 것으로 해석했을 때 이 영화는 인생을 살아가는 대중들한테 좋게 어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요소로 흥행을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나름의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서 대학생 시절로 가고 사회인이 되는 그 과정까지 다루잖아. 근데 한국 영화랑 또 차이점이 그런 거인 것 같아. 그냥 한 번에 훌쩍 뛰어넘는 점프를 해버리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좀 다단계로 나는 좀 발방한 것 같아서 구성이. 그래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성장 드라마? 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디테일은 좀 살렸다고 봐. 뭐 이런 학원 혹은 청춘 로맨스 후일담문에서 동원되는 소재들은 몇 가지 있지.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미성숙,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 한편에 자리 잡은 소망, 열망, 맹목성,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발생하는 뭐 절망이나 슬픔이나 다양한 감정들을 밀도 있게 다루는 작품이 보통 좋은 작품으로 꼽히잖아. 그렇지. 뭐 그런 요소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는 있겠지. 그치, 맞아. 그런데 확실히 그런 밀도나 좀 더 깊게 들어가는 순간 취향에서 갈릴 수가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대놓고 말랑말랑하고 조금 유치하고 편하게 보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잘 전달했다는 것 때문에 나는 꽤나 후한 점수를 주고 싶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시죠.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보면서 어느 때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갖게 해준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봤을 때 옛날에 이 친구 2명을 포함해서 한 15명, 한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다리 밑에서 한번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있어요. 고3 때. 물론 어처구니 없이 재밌다? 뭐 그런 표현이 나는 더 그때는 뭘 해도 재밌을 때야 사실. 그냥 진짜 재밌었어. 그때 수능 77일 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수능 70일 전이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놀고 있으니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것도 잠깐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냥 이거는 너무 막 깊이 파가지고 이거 구성 이거 서사본 난 그렇게 팔만한 영화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진짜 확실히 좀 가볍게 좀 보면서 그냥 그 시절 추억을 한번 떠올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살만 했는데 근데 사실은 소설가가 갑자기 연출을 한 에 있어서 첫 술부터 배부를 수가 없거든. 근데 이 정도면 엄청 배불렀어. 그래. 사실. 배부르기는 엄청 배부르긴 했는데, 근데 연출력이라든가 그런 거 부분만 좀 아쉬웠을 뿐이지, 나머지는 다 좋았었던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의 연출이 있었다면? 내가 다단계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는 했는데, 근데 그거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가적인 설명이라든가 그런 게 나는 그러니까 아어가 이제 선자이랑 잠깐 사귀었을 때도 있었잖아. 맞아, 그런 맞아. 부분이라든가 그때 물론 좀 자세하게 보여주겠다 싶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 부분이 차라리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았나? 라는 굳이 생각. 없어도 되는 장면. 굳이 없어도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것만 좀 빼서 나는 한 3개 반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서 이만한 청춘 로맨스물 중에서 어느 정도의 수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한 번쯤 볼만한? 이 장르의 가장 모범적인 작품이라면 귀를 기울이면 꼽고 싶습니다. 뭐죠?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중 하나. 나 영화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애니메이션이었고. 근데 뭐 애니메이션도 영화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애니메이션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영화 귀를 기울이면 뭐지? 생각했었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이 주인공이고 중학생이고 독서를 많이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미래는 불안하기만 하고 자신은 가녀린 소녀일 뿐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젊음에 대한 애정과 열망이 있는 이런 학생인데 그 와중에서 보이는 좌충우돌과 고민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감상적으로 와닿는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도발적인 작품으로는 폭스파이어 이 경우에는 50년대 그 당시에 미국 여학생들이 갱을 조직해가지고 야 잠깐만 이게 이거랑 맞는다고? 난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남성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거 있어요. 집을 자기들이 탈취해서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고 그러다가 분열하고 깨지고 갈라지면서 서로 청춘을 낭비하는 뭐 이런 스토리인데 난 그런 게 훨씬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청춘을 다루는 영화에서 취향을 얘기한 거야. 취향을 얘기한 거였어. 난 물론 그 가볍게 그 시절에 대해서 한번 추억해보자. 94년도, 99년도 우리는 뭐했나. 그때 지진도 났었고 대만의 상황이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해볼 수는 있는데 뭐 그게 좀 더 재밌게 하려면은 구체적인 묘사가 돼서 곱씹을 여지가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품의 가치라는 건 소재 그리고 구성, 표현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될 텐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구성과 표현이 워낙 투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점수를 높게 주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그래서 제 점수는 1개 반. 완전 최하네 최하. 최하는 아니지. 볼만하거나 추천할 영화는 아니라는 거잖아. 뭐 그렇지. 스미스도 다 본다곤 하지만 다 보진 못하는 것 같아. 시덥잖은 건 안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시덥잖긴 하지만 대만에서 2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폭스파이어 많이 보세요. 하여튼 다행이다 내가 중도에 설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맞아요. 웃자고 친 장난 가지고 야 이건 이래서 재미가 없는 농담이고 넌 이렇게 농담을 했었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 그냥 농담하자고 했는데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끝내야 되는 거지. 가볍게 그 시절 추억하면서 잠깐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건 이래서 별로고 이건 저랬어야 돼 이건 별로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분위기 파악 못하다? 그런 영화 아니야 원래. 약간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이런 취향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왜냐면 가볍고 생각 없이 봐도 웃으면서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마음 편안하거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좋다고 칭찬을 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들한테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서 여기에서 던져주는 메시지나 이야기가 결코 가볍지 않다. 회상장면에도 잠깐 나오지만 이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싸우고 나서 돌아갔을 때 커징턴과 선샤인은 진짜 세상이 무너질 만큼 울었거든. 그런 만큼 사랑했던 거야. 그 무언가를. 둘이 서로 사랑했던 이성 간의 사랑이지만 누구나 한 명씩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놓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사랑해서 그것 때문에 울어본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다룰 거냐에 대해서 그러면 진짜 사랑하니까 그냥 놓아줘야지.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축복을 빌어줘야지. 이런 태도를 던져주는 게 결코 가벼운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4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하여튼 오늘 이 영화를 계기로 서로의 영화 취향을 극명하게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아이고 전서부터 계속 그랬잖아. 영주가 이기려면 전제를 잘 쌓아야 돼. 싸움거리가 안 되는 영화를 들고 오면 이길 수 있어. 아 그래? 그런 거였나? 반면에 이제 스미스가 이기려면 명주한테도 골치 아픈 영화를 들고 아 머리 아파 이런 영화 싫어 이렇게 하는 영화를 들고 오면 이길 수 있어. 이기려고 들고 오나? 아 웃기려고 하는 거지. 웃기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여튼 한 편의 영화를 보고도 이렇게 3명에서 의견이 이 정도로 극하게 갈리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다뤄달라고 해주셨던 주영신님 만족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셨을 거야. 근데 만족하셨을까? 영화 장면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서 네, 사실 그것까지 얘기하긴 제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안점은 좀 다른 영화랑도 좀 비교를 해보면서 로맨스 영화를 다룬 게 어바웃 타임 이후에 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 청춘 로맨스는 또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안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했네요. 명장면을 오늘 꼽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명장면을 못 꼽겠기 때문에 명장면은 못 넣겠어요. 네. 포장 열심히 했어요. 아 근데 전 포장이 아니라 진짜 재밌었어요. 저 나름대로 꿈보다 해먹을 수도 있었지만 전 나름 해석하면서 굉장히 가볍게 재미있는 영화지만 제 삶에서 귀감이 되는 메시지를 공감이 잘 되게 전달해줬다라는 느낌이 전 너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오늘 다룬 영화계는 이 정도였고요. 다음 주에는요 제 차례인데 네, 간만에 외국 영화 하고요. 마션을 다루도록 예, 하겠습니다. 마션. 네, 마션이고요. 네, 그리고 마션을 할 때 꼭 불러달라는 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네네. 예, 그분도 모셔올 생각인데요. 네. TV에서는 자주 나오면은 방고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분은 방고정이라기보다도 쿼터고정? 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뭐야? 웃겼다. 한 4분의 1 정도는 오시는 걸로 이제 좀 해서 쿼터 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기 고정? 예. 게스트 최지연님 모셔올 거고요. 이분이랑 진짜 실제 대화했던 거를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다음에 마션 할 거다. 나 꼭 불러. 마션 할 거다. 부르라니까 그러더니 이때 시간 비었는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내가 그 시간에는 반드시 가겠다.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부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친구들도 공감을 잠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션이랑 인터스텔라 그리고 그래비티 이렇게 3개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어렵겠네. 제가 플롯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어렵게 안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 2, 3위도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게스트 데리고 올게요. 네, 다음 주에 게스트분과 함께하는 마션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오늘 다룬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